마틴 루터킹 데이 30주년을 맞아 오바마 대통령도 마틴 루터킹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한국발 미주행 국적기의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미주발 한국행은 겨우 $20 이나에 그쳤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뉴욕주 대학 졸업생의 학자금 융자 상환을 2년간 대신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차량 제한 속도가 25마일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30마일로 표기된 곳이 많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는 마틴 루터킹 데이 30주년입니다. 흑인 인권운동 지도가인 그를 추모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각종 행사가 열렸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마틴 루터킹 추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 30주년을 맞은 오늘 인종차별 철폐와 평등을 위해 활약한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킹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가 봉사단체 보이스 앤 걸스 클럽이 주최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했고, 조 바이든 부통령은 여성단체인 여성 소수자 기구에서 열리는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틴 루터킹이 민권운동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된 것에 존경을 표하며 그의 바람대로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How we treat each other in the simple acts of kindness and respect that bind us together as one American family. That was Dr. King's dream, that one day all Americans would treat each 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1929년 태어난 킹 목사는 1968년 암살로 인해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인종 간의 평등을 위해 앞장선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입니다. 킹 목사의 실제 생일은 1월 15일이지만 미 정부는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데이로 지정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킹 목사의 막내딸이자 킹 목사 기념사업회 대표인 버니스는 최근 퍼거슨이나 스태튼 아일랜드 등에서 발생한 폭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킹 목사의 비폭력 투쟁을 본받아 인종 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16일 뉴욕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 한인들이 복수국적 문제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영사대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부득이하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이들이 미국 정부기관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2세까지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무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임 후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다는 이 영사대사는 한인 정치력 신장과 영사관 아이디, 한글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정책 입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가 올해는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각 지역별 조직을 구성하고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에 올해는 더 많은 한인들과 연방 의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각 지역별 조직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에서 17일 전국 13개주 한인사회 대표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뉴저지주 잉그루드의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 준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풀뿌리 대회 시민 참여 활동,
유권자 운동 방법과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 등에 관해 교육을 받고 각자 속해 있는 지역 한인 사회의 현황과 시민 참여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센터는 전국 단위의 캠페인을 위한 주제로 지난 6일 제114차 연방의회 개원식에서 전달한 한인 사회 현안을 소개했습니다. 5가지로 요약된 현안은 포괄적 이민개혁과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확대, 한미 동맹 강화, 미국 시민권자 이산가족의 상봉, 한미 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우익의 전쟁 범죄 부정 저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한국발 미주행 국적기의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1년 전에 약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반면에 미주발 한국행은 겨우 $20 이하에 그쳤습니다. 가격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발 미주행 유류 할증료는 지난달 왕복 $180에서 이달 들어서 $116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30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308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계속되면 조만간 유류 할증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욕과 LA 등 미주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유류 할증료는 2012년 2월 $300로 오른 후 3년 가까이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12월에야 겨우 $20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미주발 인천행 유류 할증료가 한국발 미주행의 9.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뉴욕 여객 지점들은 미주 발권 티켓이라도 유류 할증료 조정은 한국 본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인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뉴욕발 인천행 항공료의 유류 할증료는 2월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자금 빚 때문에 등골이 휘는 청년 부채 문제,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뉴욕주 정부가 뉴욕주 대학 졸업생의 학자금 융자 상환을 2년간 대신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뉴욕주 대학 졸업생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2년간 학자금 융자 상환을 대신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18일 발표한 이 학자금 상환 탕감 방안은 연소득이 $5만 미만인 졸업생이 계속 뉴욕에 거주하고 Pay as you earn 프로그램에 가입했을 경우 주정부가 졸업생의 학자금 융자를 2년 동안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입니다. Pay as you earn 프로그램은 학자금 월 상환액을 소득의 10% 한도로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2013년 뉴욕주 대학 졸업생의 60%는 평균 $26,381의 학비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첫 해에는 7,100명, 오는 2020년에는 24,000명이 1인당 평균 $3,500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준해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생에게 적용되며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내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30마일에서 25마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마일로 표시된 표지판이 많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시 교통국이 표지판이 교체되지 않은 곳에서는 기존 제한 속도를 지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11월 뉴욕 시내 차량 제한 속도를 30마일에서 25마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플러싱 유런의 제한 속도 표지판은 대부분 30마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통국은 표지판이 교체되지 않은 곳에서는 해당 지역의 표지판 속도를 준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국은 특히 노던 블러바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제한 속도가 5개 구간으로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시티 노던 블러바드와 퀸즈 블러바드 교차로부터 114가까지는 제한 속도 25마일이 적용되고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포함하는 114가부터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 구간은 30마일이 적용됩니다.
또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부터 알라메다 애비뉴까지는 40마일, 그 이후부터는 다시 30마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한속도 변경 직후 뉴욕시경이 과속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이 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저지 안에서 가장 안전한 타운 10위권 안에는 버겐 카운티 타운이 6개나 포함됐습니다. 소비자 금융 리서치 앤 분석기관 밸류 펭귄은 지난 16일 2015 뉴저지 안전한 타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3년도 연방수사국의 범죄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됐는데 펠팍은 인구 10만 명당 95건의 강력 사건과 598건의 재산 침해 사건이 발생해 범죄 점수 312점으로 353개 타운 가운데 118위를 기록했습니다. 포트리는 797건으로 341점, 131위에 올랐습니다. 앵그루드 클립스는 285점으로 안전한 타운 106위를 기록했고 리치필드는 188점으로 60위, 레오니아는 199점으로 64위, 테너플라이는 163점으로 44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에지워러는 535점으로 200위, 중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가장 안전한 타운 10위 안에는 버겐 카운티 타운이 6개나 포함됐습니다. 올테파니 2위, 팍리지 5위, 에머슨 7위, 와이코프 8위, 와일드윅 9위, 놀우드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안전이 가장 나쁜 타운은 범죄 점수가 무려 7,006점인 캠든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뉴욕시경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의 장례식에서는 추모사를 하는 시장에 아예 등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뉴욕 시민 10명 중 7명은 이런 뉴욕 경찰들의 행동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시민들의 69%가 드블라지오 시장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피살경관 장례식장에서 시장에 등을 돌린 경찰관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들의 77%는 드블라지오 시장과 경찰의 관계가 나쁘다고 대답했고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자는 45%, 경찰에게 있다는 응답자는 43%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뉴욕 경찰들은 지난해 흑인에 의해 총격 사망한 2명의 경찰관 장례식에서 추모사를 전하는 드블라지오 시장에 등을 돌리고 집단 반발했습니다. 경찰 노조 역시 시장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시장의 손에 피가 묻었다며 불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 노조의 발언에 설문조사 응답자 77%는 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56%는 경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